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1화 테더부터 시작해서 서클, 비자, 코인베이스까지 정말 굵직한 플레이어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오늘 5화의 주인공, 말이 필요 없죠. 글로벌 결제 시장의 거인,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PYUSD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에 페이팔이 PYUSD를 단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결제 제품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렇다면 2026년에는 이게 실제 상거래나 기업 정산 영역에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하고 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딱 한 문장으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2025년이 페이팔이 PYUSD라는 집을 짓기 위해서 멀티체인, 가맹점 연동, 유통망 확보, 이 세 개의 기둥을 세운 한 해였다면요. 2026년은 그 집에 이제 실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실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2025년은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한 해, 그리고 2026년은 그 건물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막 사람들이 북적이는 걸 보게 되는 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그냥 코인 하나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그럼 먼저 2025년에 페이팔이 다져놓은 그 단단한 기반이 뭔지 확정된 사실들부터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2025년 페이팔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거든요. 첫째, PYUSD를 멀티체인 결제 자산으로 확장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은 보통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딱 한 체인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보통 다 이더리움 기반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페이팔은 처음부터 목적이 달랐습니다. 바로 결제라는 아주 명확한 목적이요. 목적이 다르니까 접근법도 달랐다. 근데 왜 굳이 여러 체인으로 나아가는 좀 번거로워 보이는 길을 택했을까요? 바로 결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결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속도랑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수수료 비싸고 느리면 아무도 안 쓰죠. 맞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이 보안은 좋지만 사람이 몰리면 느려지고 수수료가 비싸지거든요. 커피 한 잔 값인데 수수료가 몇천 원씩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페이팔은 PYUSD가 그런 기술적 한계에 갇히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도구를 여러 개 준비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길을 가는 만능차 한 대가 아니라 고속도로용 스포츠카, 산길 가는 오프로드 크럭, 이런 걸 다 갖춘 셈이죠. 예를 들면 빠르고 저렴한 결제를 위해서 스텔라 네트워크로 확장 계획을 발표했고요. 물론 뉴욕금융감독청 승인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명확하죠. 개발자들한테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개발자들이 쓰기 편하게 저비용, 고처리량의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 솔루션으로도 진출했습니다. 이건 꽉 막힌 국도 위에 새로 고속도로를 뚫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와, 이건 거의 우리 PYUSD 쓰기 편하니까 마음껏 가져다 쓰세요 하고 초대장을 보낸 거네요. 그렇죠.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발행량이 계속 늘고 있고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페이팔의 핵심 전략이 결제에 맞는 체인 조합을 계속 늘리는 것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체인에서 쓸 수 있게 한 걸 넘어서 각 체인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결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반이 멀티체인이라는 기술적 유연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뭔가요? 기술만 좋다고 다 쓰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반이 페이팔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가맹점, 즉 머천트가 실제로 쓰게 만드는 제품을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랑 페이팔이 근본적으로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페이팔은 이미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가맹점이라는 거대한 운동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2025년 7월에 페이 위드 크립토 기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페이팔은 그냥 우리 가게에서도 PYUSD 받아요 하는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다른 서비스들도 암호화폐 결제 기능은 종종 내놓지 않았나요?
페이팔 방식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핵심적인 차이가 누구를 위한 기능이냐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소비자가 암호화폐를 쓰게 하는데 집중했죠. 근데 페이팔은요, 가맹점, 즉 사업자가 PYUSD를 쓰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맹점이 PYUSD로 결제를 받으면 정산도 빨라지고 심지어 그걸 달러로 안 바꾸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보상, 즉 리워드를 주는 구조를 만든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소비자가 쓰는 코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운영에 쓸 수 있는 금융 도구로 접근했다는 거네요. 가맹점 입장에선 PYUSD를 굳이 달러로 안 바꾸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생기는 거군요.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PYUSD를 가맹점의 운영 옵션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편입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 해외 공급업체에 돈을 보내야 하는 쇼핑몰 사장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존 방식이면 달러 받아서 정산하고 은행 가서 비싼 수수료 내고 며칠씩 걸려서 송금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돈도 많이 들죠. 근데 PYUSD로 결제받고 그 PYUSD를 그대로 해외 업체에 보내면 이게 몇 분 안에 훨씬 싼 수수료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이 B2B 거래의 비효율을 파고든 거죠. 와, 정말 영리하네요. 페이팔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120% 활용하는 방식이네요. 자, 그럼 기술 기반, 사용처까지 확보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기반은 뭔가요? 셋째, 유통 및 현금화 경로를 넓혔습니다.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구하기 어렵고 또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맞아요. 온램프 오프램프라고 하죠. 그게 정말 중요하죠. 네, 이 문제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의 파트너십으로 해결했습니다. 2025년 4월 로이터 보도를 보면 코인베이스가 PYUSD 거래 수수료를 없애고 이걸 미국 달러로 바꿀 때도 수수료 없이 지원하기로 했어요. 코인베이스와 손을 잡았다니 이건 뭐 크립토 시장의 핵심 이용자들에게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뚫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근데 페이팔 앱 안에서만 돌리지 않고 왜 굳이 코인베이스 같은 외부 플랫폼이랑 손을 잡았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건 바로 신뢰와 개방성 때문이에요. 페이펄 앱 안에서만 통용되면 이건 약간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거든요. 그 백화점 안에선 좋지만 밖에선 못 쓰잖아요. 하지만 코인베이스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언제든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 PIUSD는 페이펄 포인트가 아니라 진짜 디지털 달러가 되는 거죠. 아하, 유동성이랑 신뢰도를 한 번에 잡는 전략이었군요. 네. 이 세 가지, 멀티체인, 가맹점 제품, 유통망 확보가 2025년에 페이팔이 다져놓은 아주 단단한 기반입니다. 2025년에 멀티체인으로 기술적 유연성을, 가맹점 제품으로 실제 사용처를, 그리고 코인베이스 협력으로 유통망까지. 와, 정말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느낌인데요. 그럼 이 기반 위에서 2026년에는 어떤 변화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026년은 이 세 가지 기반이 어떻게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지 지켜보는 과정이 될 겁니다. 2025년이 설계의 해였다면 2026년은 증명의 해가 되는 거죠. 첫째, 2025년에 깔아놓은 멀티체인 전략이 실제 사용량으로 연결되는지가 첫 번째 승부처가 될 겁니다. 스텔라, 아비트럼, 솔라나 같은 고속도로들을 깔아놨으니 이제 그 위로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즉 결제 트래픽을 숫자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 그냥 우리 이런 것도 해요라는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루에 PYUSD가 얼마나 오고 갔는지 그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스텔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특정 국가로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를 내놓고 이걸로 송금 수수료를 70%나 줄였다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죠. 혹은 아비트럼 기반의 유명 디파이 서비스에서 PYUSD가 주요 자산으로 채택돼서 수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런 식의 결과물이요. 깔아놓은 고속도로에 진짜 차들이 쌩쌩 달리기 시작하는지를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맹점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25년에 운영 옵션으로 제안했다고 하셨는데 2026년에는 그게 더 구체화될까요? 두 번째 전망이 바로 그겁니다. 가맹점에게 PYUSD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필수적인 보유 및 정산 옵션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2025년이 이런 옵션도 있어요 라고 제안하는 단계였다면 2026년은 가맹점들이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네 라고 느끼게 만드는 단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수십 년간 써온 은행 시스템을 그렇게 쉽게 바꿀 유인이 충분할까요?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르잖아요. 물론이죠. 그래서 페이팔은 전부 바꾸세요가 아니라 가장 아픈 곳부터 치료하세요라는 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소비자에게 PYUSD는 여전히 여러 결제 수단 중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국경 간 거래가 잦은 가맹점에게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절감,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 속도, 여러 국가에 돈을 보낼 때의 간편함. 이 세 가지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결제 버튼을 몇 번 더 누르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백오피스, 그러니까 자금 관리나 정산 방식 자체가 바뀌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공급업체 수십 곳에 대금을 보내던 회사가 이제 PYUSD로 거래가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자동 정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그런 성공 사례들이 등장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전망은 뭔가요? 셋째, 전혀 새로운 사용처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 확장 단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개입 없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그리고 조건부로 처리되는 결제 영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보도를 보면 PYUSD가 AI 인프라 금융결제에 활용되는 사례가 나왔더라고요. AI 인프라 결제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네, 예를 들어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비싼 GPU 자원을 빌려 쓰고 사용한 시간만큼 혹은 연산량만큼의 대금을 PYUSD로 1초 단위로 자동 정산하는 식입니다. 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이랑 결합해서 특정 조건이 맞으면 돈이 자동으로 나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블 머니, 즉 돈이 스스로 움직이는 개념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조건부 결제가 핵심이죠. 이런 산업 결제 영역은 2026년에 일반 상거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 사이의 거래에는 신뢰가 필요하지만 기계와 기계가 거래할 때는 정해진 규칙, 즉 코드가 신뢰를 대체하거든요. 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네, 이런 영역에서 PYUSD의 진가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2026년에는 멀티체인 위에서의 실제 트래픽, 가맹점의 정산 방식으로의 채택, 그리고 AI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2026년에 페이팔의 전략이 잘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뭐랄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네,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Pay with Crypto 기능이 실제 가맹점 지표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팔이 분기별 실적 발표 같은 때 관련 데이터를 공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기능을 쓰는 활성 가맹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PYUSD를 통한 총 정산 처리량이 얼마인지 이 구체적인 숫자를 추적해야 합니다. 숫자가 없는 발표는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이니까요. 네, 숫자가 중요하죠.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둘째, 멀티체인 확장이 구체적인 파트너십과 실사용 사례로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스텔라로 확장했다라는 발표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스텔라 기반의 A라는 월렛과 제휴해서 멕시코 송금 수수료를 50% 줄였다 같은 구체적인 프로젝트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각 체인의 특성에 맞는 실제 비즈니스 사례가 나오는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코인베이스처럼 파트너를 통한 유통 경로가 얼마나 더 넓어지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코인베이스 말고 다른 대형 거래소나 다른 나라의 주요 핀테크 앱에서 PYUSD를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거죠. PYUSD 생태계의 혈관이 전 세계로 얼마나 더 굵고 넓게 뻗어나가는지를 보는 셈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따라가 보시면 페이팔의 방향성을 꽤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유익했습니다. 체크리스트까지 주시니 앞으로 뭘 봐야 할지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2025년 페이팔은 PYUSD를
기술, 사용처, 유통망을 모두 갖춘 체계적인 결제 제품으로 설계했고 다가오는 2026년은 그 잘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증명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설계를 넘어서 실제 상거래와 산업의 혈류 속으로 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페이팔이라는 거대한 결제 제국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을지, 이게 2026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